네, 그렇게 해서 2부 시작하도록 할게요. 또 이 박수. 와. 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연구TV 하면은 또 유튜브나 페이스북을 보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안 보시고 이게 처음 오신 분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OX 퀴즈라고 컴퓨터학과, 컴퓨터과학과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갖는 오해나 편견 그리고 전공 과목까지 여러 가지 질문들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맞게 게스트분들은 O나 X나 세모, 세모가 생겼어요. 그래서 세모를 들어주시면 되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고컴 화이팅 외쳐달라고 하니까 고컴 화이팅 하고요.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컴 화이팅.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질문이 지금 6개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6개의 질문에 맞게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과, 그러니까 컴퓨터과학과와 컴퓨터학과는 공과대학 소속이다. 네, 이게 1부 때 잠깐 얘기를 드린 거죠. 그래서 약간 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도 많고 그래서 다루는 게 궁극적으로 뭐 다른지 다루는 것들이 그것까지 약간 질문이 나올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시겠어요? 네. 하나 둘 셋. 네, 두 분 다가 아니라 그 컴퓨터 과학과는 O라고 하셨고 또 그 컴퓨터 학과는 X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공과대인데 그래도 일단 또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면은 공과대 성격이 좀 아닌 것들도 많고 네. 그리고 또 컴퓨터 과학과잖아요. 아무래도 거기에 대해서 솔직히 이름이 그렇게 지어졌으면 그렇게 지어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사실 컴퓨터과학과랑 공과대학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려면 컴퓨터과학과가 연세대학교에 처음 생겼을 때는 처음에는 이과대학 전산과학과, 전산학과로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그 전산이라는 이름이 그대로 컴퓨터로 바뀌게 된 거고 그리고 공과대학, 지금 현재는 공과대학 소속이에요. 그래서 배우는 것들을 생각하면 1학년 때는 정말 공과대학 공통의 커리큘럼을 많이 따라가서 다른 뭐 기계공학과, 전기전자, 순서제 이런 다른 공과대학에 있는 과들과 마찬가지로 1학년 때는 뭐 물리화학 같은 그런 과학 과목을 배우고 미적분 같은 수학 과목을 배워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지금 저희가 공과대학 안에 속해 있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도 좀 다른 부분은 저희가 이름이 일단 컴퓨터과학과잖아요. 컴퓨터과학과인데 그래서 뭐 저는 뭐 후배들이나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 뭐 장난삼아 뭐 나는 엔지니어가 아니다, 나는 사이언티스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배우는 것도 사실 정말 공학적인 측면에만 포커스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언제나 더 적은 자원으로 더 높은 결과물을 내는 이런 것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그 자체가 또 하나의 학문이 되어서 정말 사이언스 그것을 연구하는 그런 쪽의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속해 있는 건 공과대학이기 때문에 저는 O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공학수학이라고 하잖아요. 그 네. 공대에서 배우는. 그러면 다른 뭐 전전이나 그 기공 같은 과에 비해서 그 공수를 좀 덜 배우는 게 있는지 아니면 똑같이 배우는지. 그게 지금 연세대학교 공과대학의 공학수학 커리큘럼은 1학년 때 배우는 공학수학 1, 2 그리고 2학년 때 배우는 3, 4가 있어요. 네. 그런데 컴퓨터과학과 학생들은 1, 2까지만 들어요.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배우는 그 영역에서는 조금 좁긴 좁죠. 1학년 때만 공학수학을 배우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공학수학을 PC소를 배우는데 2학기 때 또 배우고 더 배우고 싶은 건 또 자유라고? 그러면은 3, 4까지도 배우고 싶으면은 그냥 수강 신청을 해서 들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뭐 막진 않아요. 듣는 사람은 잘 없지만 막진 않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일단 공대 소속이긴 하지만 약간 공대와 좀 다른 점도 있고 공대의 성격이 좀 사실 말하면은 좀 많이 띄고 있지는 않다. 예, 맞아요. 그래도 코딩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코딩이나 뭐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그 전기전자나 다른 과들도 조금씩은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보면은 그런 또 공대의 성격이 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네네.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뭐 다른 과에서 배우는 코딩도 물론 저희가 배우는 부분의 일부예요. 저희가 배우는 부분의 일부인데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배우는 네. 그런 쪽은 이제 정말 그들이 자기 본인들의 영역을 연구하면서 그것을 컴퓨터로 표현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정말 수단의 일부가 되는 거고요. 저희는 그 수단을 넘어서 목적이 되는 순간
그 사이언스가 되는 거예요. 연구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공대 소속이긴 하지만 약간, 과학 쪽이라고 볼 수도 있다. 원래 이과대였었다라고도 얘기를 했고, 약간 학교별로 좀 다른 점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과가 그렇게 있으면은 그대로 쭉 가는 게 아니라 약간 좀 이동을 좀 하고, 이름이 바뀌기도 하고, 약간 그러면서, 그러니까 배우는 거는 크게 다른 점은 없을 수 있겠지만, 이름이 또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나중에 지원할 때 어떤 학교는 어떤 이름인지 약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현우 씨는 아예 컴퓨터 학과가 공과대학 소속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컴퓨터 공학과나 뭐 컴퓨터 학과나 컴퓨터 과학과나 전산학과나 소프트웨어 학과나 이름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도 왜 자기가 생각하기에 고려되는 컴퓨터 학과인지 약간 그것도 약간 궁금하고 정보대라고 하셨는데 일부에서 정보대에서 그러면은 차이점? 공과대의 차이점? 같은 것도 말씀을 해주시면. 일단 이름이 컴퓨터 학과인 것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14년도 여름에 저희가 새로 출범한 대학 그 단과 대학과 그 학과 그러니까 신설학과인데 그때는 이제 뭐 정확히 학생들이 왜 컴퓨터 학과인지 잘 모르고 넘어갔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이 설명해 주신 것도 있었는데 컴퓨터 학과 말씀해 주신 혁준 씨가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약간의 그 학문적인 느낌이 좀 강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컴퓨터 학과 이렇게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컴퓨터 학이라는 이름 자체가 지금 학생들에게 다 생소했기 때문에 그때 약간 좀 다르게 생각했던 사람도 많긴 했는데 일단 지금은 컴퓨터 학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보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공과대학과 다른 단과대이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어떤 행사를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단과대학 차원에서 뭔가 사업을 진행한다든지 이런 면에서 좀 더 자유롭게 독립되어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점이 좀 매력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정보대에서는 컴퓨터 학과밖에 없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저희가 넘사벽으로 부르는 그 사이버 국방학과. 사이버 국방학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다른 소속으로 이제 그 별도로 취급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정보대학의 컴퓨터학과 하나만 이렇게 존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이버 국방학과가 저는 원래 정보대 소속인 줄 알았거든요. 약간 단일 단과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중간에 들어온 질문인데 자바나 사실 뭐 그냥 컴퓨터 공학과, 컴퓨터 학과 이렇게 하면은 막 자바 뭐 방금 말했으면 솔직히 저는 문과라서 진짜 자꾸 뭐 좀 그러니까 들어는 봤는데 잘 모르겠는데 그 뭐 OCM이라고 했나? 지금 보면은 OCM을 가지신 학생들도 있나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조금 알면은 그러니까 뭔지가 잘 모르겠는데 그 언어 관련해가지고 자격증 따는 게 이렇게 되게 목록이 많아요. 요즘에 그런 거 많이 올라오는데 그 예전에 뭐 그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뭐지 그 학원 같은 데서 이렇게 막 연락 와가지고 예. 자기 학원 그 언어 수업 듣고 막 이렇게 하라고 돈 많이 주고 해가지고 근데 경험상으로는 들어와서 어차피 다 똑같은 거 배우는데 굳이 그런 자격증까지 따를 필요가 있나. 이제 저희가 그 컴과생이 어떤 취업을 준비하거나 이런 걸 할 때 자격증보다는 자기가 어떤 걸 했는가가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그 예대 다니는 사람이 자기 작품들 포트폴리오 이렇게 하듯이 자기 자신이 어떤 작품이나 어떤 작업이나 어떤 결과물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갖고 있는 게 더 중요하지 자격증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학번 또 끝으로 하면 그러니까 오늘 질문이 좀 많이 들어오는데 학번 보면은 사실 다들 학부생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약간 목적은 진짜 그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약간 좀 형누나 같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러니까 약간 리얼한 학교 생활을 학과 생활을 약간 이야기를 해주려고 만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사실 학부생보다 그 대학원생이 훨씬 더 깊고 잘 알긴 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하지만 약간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시간을 마련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 단과대 소속은 공대고 아예 정보대고 그렇지만 성격 같은 경우에는 약간 학문을 위주로 약간 배우는 그렇죠. 학문도 배우고 이제 뭐 둘 다 마찬가지겠지만 학문도 배우고 실습도 하면서 이제 자기가 배운 것을
실제로 뭐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거를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약간 좀 뭐라 해야지 진짜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론도 배우고 그 이론을 접목시켜서 실습도 하는 그런 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질문 넘어갈게요. 우리 과 컴과 학생이라면 누구나 컴퓨터를 쉽게 고칠 수 있다. 네, 그런 거 있죠. 막, 아, 오빠, 나 집에 컴퓨터 고장났는데 와서 좀 고쳐주고 가면 안 돼? 약간 이런 거, 네, 약간 그런 것들이 약간 페이스북 같은데 엄청 많이 올라와서 그런지, 그러니까 컴퓨터학과, 컴퓨터 과학과에 대한 오해가 약간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OX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X죠. 네, X입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코딩이나 그런 거 하면 다 컴퓨터를 사용을 해야 되고 그런데, 컴맹도, 컴퓨터학과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약간 포함되어 있는 질문이긴 해요. 그래서, 일단, 돌림판 때 있겠지만 하드웨어에 대해서 배우기도 한다고는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하드웨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약간 배우는지, 약간 어떤 깊이 정도로 배우는지 그런 것도 약간 궁금하고, 그리고 약간 분야가 4개 정도가 있잖아요. 그 분야를 얼마나 파느냐에 따라서 또 진로가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예, 맞아요. 그런 진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일단 현우 씨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컴퓨터 고치는 거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네. 고치는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사람이 쓰는 데스크톱 컴퓨터에 관한 얘기가 제일 많은데, 그래서 그거를 고치는 것 자체는 배우지는 않고요. 어떤 기본적인 구조나 이런 거는 웬만한 어디 뭐 네이버에만 검색해도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학교에서 막 그러니까 수업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 딱히 뭐 배우지도 않고요. 네.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만 이렇게 찾아봐서 이렇게 뭐 어떻게 하면 컴퓨터 이렇게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돼 있고 내부 구조가 돼 있고 뭐 막 어떤 이런 게 더 좋을까 막 이런 네, 거.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약간 관심 있는 사람들만 찾아보는 그렇죠.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꼭 컴퓨터 학과라고 그런 하드웨어에 관심이 있지도 않고. 네. 저도 돈 주고 맞추려고 하면 잘 못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진로가 또 다양하다고 하는데 어떤 분야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다른 친구들이나 선배들이 걷고 있는 방향 같은 것도 약간 설명을 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 현재 정보부 융합전공 트랙에 들어가 있는데 약간 좀 보안 쪽을 공부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은 이제 요즘에 보안에 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면서 그쪽에 관한 어떤 되게 여러 가지 활동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활발하게 참여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주위 사람들이 되게 많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또 뭐 보면은 뭐 서버 관리하냐. 서버 그쪽도 물론 하시고 싶으시면 할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커리큘럼대로 이렇게 공부를 하면 정말 내 프로그램 같은 거 하나 정도는 만들 수 있나요? 글쎄요. 수업 시간에 배운 것만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많이 힘들지 않나요? 그죠? 구글이 있잖아요. 저에겐 구글이 있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혼자서 이제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수업에서 이렇게 주는 것만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뭔가 찾아보고 뭔가 더 알아보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해야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이 해주는 약간 수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일단 혁진 씨도 하드웨어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여러 필드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일단 처음에 컴퓨터 고치는 얘기가 물론 나왔었는데, 네. 사실 컴퓨터 과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컴퓨터를 가지고 뭐 이것저것 하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뭐 전공자들 중에는 심지어 게임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뭐 게임이 아니더라도 뭐 컴퓨터를 진짜 시간 나면 계속 수시로 뭔가 하고 있어요. 그게 뭐 뭘 하는지는 뭐 저도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겠지만, 근데 그렇게 컴퓨터가 친숙하다 보니까 이제 더 좋은 컴퓨터를 쓰려고 이제 알아보는 과정에서, 그래서 아마 뭐 조립식 컴퓨터도 막 맞춰서 쓰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아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정말 다른 컴퓨터
컴퓨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그래서 꼭 전공에 특화된 그런 지식만은 아니고요. 그래서 컴퓨터학과에서 배우는 하드웨어는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뭐 그거 다 알잖아요. 뭐 배터리에 이렇게 전선 연결해서 스위치를 네네. 열고 내리고 하면 뭐 불이 켜지고 꺼지고 이런 그 켜지고 꺼지고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그게 단순히 말하면 저희가 말하는 0이랑 1이에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컴퓨터까지 되느냐 약간 이런 쪽을 많이 배우고요. 그리고 뭐 하드웨어 관련된 과목이 아니더라도 저희 진로는 되게 다양해요. 지금 뭐 제가 21세기의 소금이라고 말했듯이 정말 상상도 못하는 회사에서 많이 개발자를 뽑기도 하고 그리고 아마 개발자를 안 뽑는 회사는 이제 앞으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진로는 다양하다고 이렇게 특정 지을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다 채팅창을 다 보고 있기는 해요. 근데 저희들이 질문한 6가지 질문에 대해서 얘기도 조금 해야 되고, 그런 질문들이 다 사실 그 편집이 돼서 유튜브랑 페이스북에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이 똑같은 질문을 하면은 약간 언급을 해드리고 싶기는 한데 그래도 약간 시간이 저희들이 2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거라서 좀 시간이 조금 부족해요. 죄송해요. 그래서 질문 중에 실제로 자기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뭘 준비하고 있는지 방금 얘기한 자격증이 뭐 중요하나 아니면 뭐 대외 활동이 중요하냐 아니면 뭐 구글링이 중요하나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자기 꿈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현우 씨부터 얘기할까요? 저요? 저는 이제 그 학부 졸업한 다음에 바로 취직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딱히 해놓은 것은 없어요. 지금 3학년 2학기 이제 곧 3학년 2학기인데 이제 지금부터 열심히 뭔가를 해보려고 많이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 약간 좀 미리부터 준비를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1학년서부터 이제 수업 때 진행하는 프로젝트 같은 거를 좀 더 완성도 있게 좀 잘 한다든지 이래서 그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만의 어떤 자기가 했다고 자랑할 수 있는 자기가 했다고 이제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만들거나 해가지고 이렇게 준비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좀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사실 뭐 그 자격증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시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러니까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보니까 뭐 사실 인턴 같은 것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인턴부터 시작을 해서 약간 실무? 그러니까 약간 그 이론이 아니라 진짜 해보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그렇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혁진 씨는 뭘 준비를 하고 있나요? 저는 뭐 지금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지난 방학 때 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지난 방학 때 제가 친구들이랑 이렇게 팀을 맞춰가지고 게임을 만들었었는데 그래서 게임을 어떤 한번 게임이에요? 팔아보자 이러면서 원래 어드벤처 게임 형태로 그 포켓몬스터처럼 이렇게 맵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막 캐릭터로 조작하는 그런 느낌의 게임을 제가 요새 유행하는 포켓몬고? 아니, 그런 거 아니라 네네네. 제가 말하는 건 이제 포켓몬 골드 실버 네네. 네, 그런 식으로 어드벤처 게임을 생각해서 제가 기획자였고 거기서 그래서 게임을 만들고 있었다가 정말 그냥 싹 망했죠. 그냥 싹 망해가지고 네, 깔끔하게 다시는 나는 창업을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뭐 이런 것처럼 정말 뭐 간단하지만 네. 그래도 직접 제가 만들 수 있었던 거 뭐 제가 직접 개발한 건 아니지만 저희 과에서 또 개발자 한 명을 찾아서 그래서 디자인 한 명 찾고 저까지 개발자 이렇게 해서 3인 팀으로 저희는 게임을 만들어 봤는데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배운 것만으로 뭔가 이렇게 결과물을 내볼 수 있다는 게 근데 물론 이게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건 아니에요. 제가 뭐 유니티라는 걸 사용해서 만들었긴 한데 유니티랑 뭐 수업 시간에 다루진 않거든요. 하지만 저희한테는 구글이 있으니까 네네네. 열심히 찾아가면서 도움도 얻어가면서 그렇게 한번 해봤던 경험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간 경험이 좀 중시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계속 듣다 보니까, 진짜 거기에 따른 실무나 아니면 진짜 직접 해보는 것들을 자기가 알아서 찾아가지고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공통적인 학과만 있는, 그러니까 뭐 국어국문학과 뭐 이런 것들 위주로 하고 있긴 한데요. 저번에는 연대에서 천문우주학과랑 연대에서 대기과학과도 했었고요. 앞으로 특집들이 조금 나올 예정이니까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근데
그 고대에서는 그 보안 쪽으로도 융합 전공이 좀 잘 돼 있고 네, 네, 보안 쪽으로도 그렇죠. 실제로 그 배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연대 같은 경우에도 보안 쪽으로 좀 많이 배우는가요? 사실 그 지금 컴퓨터 과학과의 커리큘럼에서는 이제 컴퓨터 네트워크, 정보보호 이렇게 과목이 있는데 뭐 지금 하고 계신다는 뭐 이런 그 연계 과정 이런 거 저희 학교에 뭐 사실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학부에서 배우는 저희 수준은 이제 그 정도. 그리고 저희 동아리 과 내 동아리로도 뭐 해킹 동아리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질문 또 가도록 합니다. 합니다. 네,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이에요. 나는 대학에 입학하기 전부터 컴퓨터에 관심이 많았다. 네. 컴퓨터 관심이 정말 많아서 들어왔는지, 아니면은 진짜 현실적으로 취업을 위해 들어간 걸 수도 있고, 약간 그러니까, 전망 같은 거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OX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약간 세모라고 하셨고, X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현실적인데, 네, 너무 현실적인데, 네, 할 말이 없고요. 한 명 있을 줄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전부터 컴퓨터, 그러니까 컴맹이었는지도 약간 궁금하고, 그리고 제가 저번에 들었는데, 지금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또 학부해서 1학년 때 그 과를 선택하는 그것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것도 약간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 관심이 좀 없으셨다고 한 것 같은데, 그러면은 컴퓨터 학과에서 딱 선행학습 같은 거를 미리 하고 오는 뭐 친구들이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해요. 그러면 일단 혁진 씨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네, 우선 일단 제 경험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사실 고등학교 때 있을 때 저는 연세대학교 컴퓨터 정보공학부라는 이름의 학부로 들어왔는데 사실 그때 제가 이제 그 논술을 보려고 이제 연대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과 리스트를 놓고 이제 쭉 봤어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커서 뭔가를 꼭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딱히 없었고, 그리고 이제 과 이름을 보면서 어디가 재밌겠다 이렇게 나열한 것 중에 컴퓨터 정보공학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원했고 붙었는데 1학년 때 들어와서 보니까 알았어요. 이게 1학년이 끝나면 정보산업공학과랑 컴퓨터과학과가 나뉘는구나 하면서 뭐 그랬는데, 그때 물론 성적을 기준으로 나누기도 했고요. 그랬는데 저는 컴퓨터과학과를 선택해서 컴퓨터과학과를 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2011년의 분위기는 좀 그 정보산업공학과가 아무래도 정원도 적고, 네. 그리고 그때 되게 인기 있는 전공이어서 정말 컷이 좀 셌어요. 컷이 셌는데 뭐 저는 컴퓨터학과를 그때 지원했지만 뭐 딱히 지금 후회하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컴퓨터학과는 연대 그 어느 과보다도 더 잘 나간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네. 네, 일단 뭐 제 경험은 그랬고요. 그리고 네네. 그리고 그 컴퓨터 학과에, 그 과학과에 들어오기 전에 선행학습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지, 실제로 막 어플을 만들고, 어플을 막 개발해서 막 포트폴리오 쌓아서 온 애들도, 온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선행학습이라는 게 느낌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뭐 중학교에서 뭐 고등학교 때 걸 미리 공부해서 선행학습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정말 그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부터 코딩을 하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대학 와서도 정말 실제로 잘 하고요. 그래서 조금 출발선이 다를 수는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출발선이 다르다는 게 정말 미리 저는 대학 와서 처음 배우는 거를 누군가는 이미 해봤으니까 그래서 그 차이에서 오는 차이가 있고요. 근데 경험상 못 따라갈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 미리 하던 친구를 뭐 뛰어넘어서 더 잘한다 이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그래도 충분히 뭐 대학에서 그 성적 경쟁 하잖아요. 그래도 네. 그 성적 경쟁에서 노력하면 밀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는 충분히 커버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구글링 실력이 있으니까요. 구글링만 잘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제 약간 문맥을 찾으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해서 뭐 꼭 진짜 컴퓨터 학과에 관심이 있어서 온 사람들도 당연히 많겠지만, 그렇게 해서 진짜 컴퓨터 코딩을 좀 해보고 막 그런 친구들도 있겠지만, 커리큘럼이 사실 학부생이라서 뭐 진짜 얘기를 하지만 대학원생보다는 얕고 넓게 배우는 게 사실이긴 해요. 그래도 엄연한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커리큘럼에 맞게 열심히 공부를 한다면 따라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 대신에 그 어플 같이 막 개발하고 막 그런 것들은 그 수업이 끝이 아니라 구글링을 해서 열심히 공부를 따로 해야 된다고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뭐, 구글 만들 수 있냐고 하는데, 페이지 정도 만들 수 있겠죠? 그 검색창은 따라 만들 수 있어요. 네, 따라 맞출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네, 저희들이 좀 딱딱한 것 같아요. 근데 저희들은 사실 부드럽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지문이, 아니 되게 편하게 하고 싶은데. 딱딱해서, 네네, 네. 저 막 편하게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또 다 편집이 돼서 하니까 진짜 필요하신 분들 찾아보라고 녹화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잘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딱딱해질 수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의사 아니고요. 제가 안 그래도 이거 수술복 같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네, 정상공에서는 뭘 배우냐고 물으시는데, 저희들이 첫 방송을 정상공 했습니다. 확인해보세요. 네, 그리고, 사실, 구글을 혼자서 만들 수는 없는데, 검색창만 그냥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냥 그 겉모습만. 겉모습만. 곡을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네, 장난이고요. 네, 일단 자격증 이야기들은 전에 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또 11시부터 다시 보기가 가능하세요. 그리고 또 일주일 후면은 유튜브에 또 올라올 거니까 그때 확인을 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 학과랑 다른 거냐고 하시는데, 아니죠? 거의 한 99% 정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비슷하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색깔 완전 칼답. 네네, 칼답하고 있습니다. 네, 일부러 옷과 모자를 각각 대학 색깔에 맞춰서 입고 오신 거냐고 하는데, 아니요, 노린 건 아니에요. 네. 아니요. 근데 이분이 그냥 원래 자주색 좋아하고, 이분이 원래 파란색을 좋아하고, 원래 체크 무늬 셔츠를 입고 오려고 하셨어요. 아니. 근데 집에 없다고 하시네요. 네, 그래서 컴퓨터학과에서 지금 배우는 것들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그러면은, 네 번째 질문 갈게요. 오늘 약간 질문이 많아서 정신이 조금 없는데, 네, 유익하셨으면 다행입니다. 네, 재밌는 썰은 나중에 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왜 웃어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끝나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야겠네. 네, 그래서, 다음 질문 가도록 할게요. 우리 과 전공은 이론을 빠삭하게 알면 과제하기에 어려움이 없다. 근데 약간 학문적인 과인 것 같다고도 얘기를 하셨긴 했어요. 근데 그 이론, 그러니까 뭐 코딩에 대해서도 이론이 있겠고, 뭐 어떤 어플 같은 거에 만드는 것도 사실 설명이 있고 이론이 있겠죠. 그 이론만 알면은 뭐 진짜 하나하나 다 만들 수 있을지, 소프트웨어를 다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약간 그런 질문인데, 하나, 둘, 셋 한번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또 세모하고 X 하셨어요. 이것도 약간 부정적인데요. 그러면 약간 이론 과제가 약간 따로인 느낌이라는 것 같은데, 그럼 현우 씨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 개인적인 경우로 봤을 때는 이론을 전부 안다고 해서 뭔가 그 수업 시간에 나오는 과제나 아니면 자기가 따로 뭔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이론을 빠삭하게 안다고 해서 그걸 완벽하게 막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또 어떤 그런 프로그래밍에 관한 정보들을 잘 모르는데 무작정 도전한다고 해서 이제 잘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적인 어떤 개념, 그러니까 컴퓨터와 뭐 프로그래밍이나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다 조금씩 알고 나서 그 개념들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이제 실제로 하려면 무조건 구글링을 해야 돼요. 이제 그런 모든 정보들을 자기가 다 지식으로 갖고 있으면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론과 어떤 그런 검색이 적절하게 이렇게 조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이론을 배우는 걸까요? 사실 진짜 감이 안 잡혀요. 어떤 거를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겠지만, 네. 굳이 한마디로 정하자면. 네. 되게 어려운 문제를 주시네요. 뭘 배울까요? 무엇을? 네. 컴퓨터에 대해서 배워요. 아니요. 컴퓨터의 무엇에 대해서 배울까요? 컴퓨터의 작동 원리? 작동 원리? 그거 되게 좋은 말이에요. 컴퓨터 작동 원리에 대해서 배우는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시청자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네, 계속 봐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컴퓨터 학과에 오면, 컴퓨터 과학과에 오면, 그 이론을 배우는데, 그러니까 이론이랑 약간 과제가 좀 따로 논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좀 그러니까 X를 들었는데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수업에서 듣는 과목 차이가 있거든요. 뭐 비슷하게 내주시는 교수님들도 계시고 뭐 전혀 좀 색다른 걸 내주시는 교수님도 있는데 그 이론이랑 저희가 실제로 하는 코딩이랑의 관계를 제가 좀 비유를 하면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는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물이랑 에스프레소랑 얼음이 들어간다. 이렇게 수업 시간에 이론으로 가르쳐 주셔요. 네. 그럼 과제는 이제 몇 월 며칠까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들어 와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주세요.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뭐 어떤 에스프레소 머신이 좋은 거고 그 에스프레소 머신의 매뉴얼도 알려주지 않아요. 그거는 저희가 구글한테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머신 또 사오고. 그쵸, 머신을 들여놓고 그걸 이제 열심히 이게 비율도 물과 에스프레소 비율도 맞춰보다가 아 이거네 하면서 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이론과 과제가 뭐 물론 전혀 동떨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조금 연관성은 있지만 그래도 다른 영역이 있다라는 거고요. 정말 근데 실제로 진짜 다른 경우는 진짜 좀 생뚱맞을 때도 있어요. 가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뭐 전혀 그냥 예를 들면 뭐 정말 이론적인 거 배우는 내용인데 뭐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만들어 와라 이런 조금 황당하긴 해도 뭐 또 만들어 가야죠. 만들어 가야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진성 깜빡이님께서 별풍선 하나를 주셨습니다. 네, 근데 지금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답을 해야지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질문들과 대답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약간 답정너예요. 그래서 그 시간은 조금 기다려 주세요. 준비 엄청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약간 아이스 아메리카노 비유가 약간 적절한 것 같은데, 두 분이서 제일 그 공부를 하면서 수업을 들으면서 제일 황당했던 과제 같은 게 있는지. 황당했던 과제. 네네, 당황했던. 저는 수업을, 네. 수업을, 네. 후진 씨 말해주세요. 네네. 저는 딱 정말 직전 학기에 들었던 과목 중에 하나인데, 네. 정보보호예요. 제가 그렇게 제가 황당하다고 느껴서 좋은 성적을 못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과목에 이제 평상시에 숙제는 그거였어요. 그냥 뭐 교수님께서 챕터 몇을 나가면 그냥 거기 있는 교과서의 문제를 풀어오는, 그러다가 이제 정말 실습으로 해보는 프로젝트가 하나 나왔는데 그 학기를 다 때려 붓는 하나의 프로젝트였어요. 교수님께서 주제를 뭐 정보 보안에 관련된 아무거나 주제를 잡아서 한 학기 동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뭐 중간 발표를 하고 최종 발표를 해봐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팀원들이랑 모여가지고 진짜 이거 너무 생각해보니까 방대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방대해서 갈피도 못 잡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한참 수업 시간에 배우고 있었던 거는 저희 막 그러거든요. 나눗셈 알고리즘 막 뭐 모듈러 이런 거 나오고 방금 했던 알고리즘 이런 거요? 네, 좀 그런 비슷한. 네, 하면서 이제 그냥 수학적인 것만 계속 뭐 항등원, 여건 이런 것만 하고 있는데 네, 그죠. 갑자기 그런 주제를 내주시는 거여서 좀 당황스러웠는데, 그래서 어찌어찌 이제 네, 열심히 아메리카노를 만들었죠. 만들었는데 별로 뭐 맛은 없었나 봐요. 그래서 C를 받긴 했는데 네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네, 씨를 뿌리셨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도원님께서 별풍선 88을 선물해 주셨어요. 아는 분이. 네. 네, 그러면 리액션 한번 해야죠. 리액션이요? 네, 알겠습니다. 송도원 씨, 네네. 욕하면 안 되잖아요. 네, 안 되죠. 네. 도원아 사랑한다. 네,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정말. 이것도 하나 놔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말씀해 좀 쓴 아메리카노를 만드셨다고 네, 그렇죠. 합니다. 또 저도 생각났어요. 저는 이제 그 네트워크 비슷한 수업이었어요.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근데 그 이론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잖아요. 네트워크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는데 갑자기 실제로 이제 그 쓰일 수 있는, 실제로 네트워크 통신상에서 쓰일 수 있는 어떤 그 프로토콜을 만들려고 그걸 그 실제 개발자도 잘 안 만드는 건데 이제 그런 거를 만들어 오라고 과제를 내줘가지고 네. 저는 던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학점 따기가 사실 어렵긴 해요. 네.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가서. 열심히 해야 돼요. 네. 그리고, 맞아. 그리고 저희들이 나중에 캠퍼스 투어 얘기해도 되나요?
얘기해도 되나요? 되냐고요? 돼요? 아니 지금 네. 캠퍼스 투어 얘기해도 돼요? 네? 캠퍼스 투어. 캠퍼스 투어? 네, 그거. 뭐? 곧 앞으로 하는 거. 해?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이제 곧 이제 4년이 좀 끝나가 왜냐면 과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 좀 끝이 이제 보이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나중에 캠퍼스 투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캠퍼스 투어를 시켜드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네. 네, 제가 시켜드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페이스북에 연구TV 치시고 좋아요 누르시고 그 게시물 이제 곧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 확인하시고 신청하면 같이 밥 먹고 같이 얘기도 하고 재밌게 놀아봅시다. 그때 많이 놀아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캠2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그러니까 기획하고 있고 뭐 여러분들의 시간에 맞춰서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저는 휴학을 하니까요. 네, 일단 페이스북에 연구TV 좋아요 눌러주시고 올라오는 게시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질문 가도록 할게요. 우리 과에 들어오게 되면 독학을 많이 하게 된다. 컴퓨터의 그 원리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작동 원리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 작동 원리가 교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걸로 충분한지 그렇게 알 수 있는지 그걸 약간 묻는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네. 그래서 독학을 많이 하게 된다가 질문이었죠. 네네, 그렇죠. 독학을 많이 하게 된다 하는데 그러면은 왜 세모라고 하셨어요? 그 독학이라는 게 그 뭐 계속 아메리카노 얘기로 가지만 네, 내가 커피를 참 좋아해가지고요.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정말 그 물이랑 에스프레소랑 얼음이 들어가는 거는 독학을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수업 시간에 알려주니까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에스프레소 머신을 들여오고 그 머신 사용법을 익히고 이런 건 충분히 독학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에스프레소 머신이 과목마다 이제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새로운 기계를 매 과목마다 좀 들여와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방법을 매 과목마다 좀 숙지를 해야 되는 그런 점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독학이 필요하지만 정말 수업 시간에 배우는 그 내용의 코어 부분은 사실 수업 시간에 정말 잘 다뤄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그렇게 해서 독학을 좀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수업 같은 그러니까 이론 부분에서는 약간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신 대로 네. 따라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세모라고 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뭐 코더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코딩 같은 경우에는 회사도 가서도 그러니까 그쪽으로 진로를 잡으면 계속 한다고 하는데 네, 맞아요. 네. 그 계속 발전하는 학문인 만큼 지금 현업에서 뛰고 계신 분들도 공부를 엄청 많이 하시나 봐요, 정말.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복숭아숭아? 아시는 분이실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네, 88이라는 의도를 모르겠는데 88 올림픽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리액션 한번 갑시다. 제가요? 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네. 제가 나중에 밥 한번 사드릴게요. 이거 하트춤 쳐주세요. 이게 뭐예요? 빰빰 해주세요. 빰빰. 네. 이런 거까지 해야 돼. 네. 네, 왜 88이라고 하는지 약간 궁금한데 알겠습니다. 네. 88 올림픽이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5번째 질문까지 받고 있는데 그러면은 독학을 많이 하게 된다고 하셨어요. 어떤 네.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게 아메리카노가 비유가 좋기는 하지만 진짜 실제 컴퓨터 학과에서 배우는 것들에 뭐 어떤 부분이 독학이 필요한지 왜 중요한지.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부분이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 독학이라고 했던 거는 그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저희가 이렇게 대학에 오고 나면은 이제 정말 그 수업을 듣거나 공부를 하는 거 말고도 정말 할 일이 많게 되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저희가 수업도 따라가면서 혼자서 또 공부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뭐랄까 어떤 자세나 의지 같은 게 있어야 뭔가를 뭐 그 취업이나 뭐 이렇게 실제로 자기가 준비할 거를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단순히 수업을 간다고 해서 이게 자기가 공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업을 적극적으로 들으면서 자기가 뭔가를 얻어가려고 하고 그래서 또 따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좀 더 자기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독학이라고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독학이 사실 좀 뭐라 해야 되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론 면에서는 그 교수님이 설명하는 거대로 하면 되긴 하겠지만 독학이 필요한 부분도 확실히 존재는 한다는 점. 그래서 사실 진짜 독학이 따로 그러니까 그 독학이라는 부분이 그냥 공부를 하는 그게 아니라 그 다른 부분을 찾아보고 연관시키는 그런 뜻인데 사실 독학이 사실상 그렇게 필요가 없는 학과도 조금 있긴 해요. 그러니까 그 책에 대해서 막 배우고 그 책을 파는 그런 것도 사실 그런 과도 있긴 한데 그 성격과 다르게 약간 독학이 좀 많이 필요한 학과다. 구글링이 많이 필요한 학과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약간 2시간 동안 구글링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컴퓨터 공학과, 그러니까 컴퓨터 과학과, 컴퓨터 학과, 뭐 전산학과 다 똑같은 학과예요. 소프트웨어 학과 같은 것들도. 근데 그 컴퓨터를 뚝딱뚝딱 만들고 조립하고 그런 과가 아니라 작동 원리에 대해서 배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매니저가 됐어요. 안 시켜줘서 처음에는 도영인 줄 알았나봐요. 그래서 제 말을 자꾸 무시를 하셨는데 제가 매니저가 됐습니다. 행복합니다. 재밌다. 아무튼 그래서 다음 질문 한번 가도록 할게요. 우리과 컴과에서는 수학이 딱히 필요 없다. 근데 그게 약간 공대긴 한데 뭐 공업 수학이 1, 2까지만 하고 그리고 아예 공업 수학 같은 걸 안 배운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수학이 상대적으로 필요가 좀 없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또 제모라고 필요 없다. 오늘따라 약간 부정적인 대답이 많이 안 나요. 저는 필요하다고 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말을 그쪽으로 좀 돌렸긴 했어요. 근데 그 필요 없다에 상대적으로 다른 공대에 비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X를 진 거거든요. 뭐라고 바꿔야 되잖아요. 네. 네, 그 필요 있다고 하라고. 네, 필요해요.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네, 그리고 필요 있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그래도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왜 필요할까요? 정말 공대생들이 하는 수학이라고 생각하는 미분적분은 사실 크게 관계없는데 그 외에 좀 다른 분야의 수학이 필요해요. 정수론 정말 중요하고요. 이산수학 정말 더 중요하고요. 네. 그 필요에 따라서는 뭐 조금 다르지만 뭐 그래픽스에서는 선형대수 같은 것도 많이 쓰고요. 네, 그래서 미적분이 수학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방향이 다른 수학이 좀 저희한테는 필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선형대수 같은 거는 공업수학 3 아닌가 1, 2에 다 있는가요? 저희 커리큘럼은 선형대수 과목이 공학수학이랑 별개로 따로 있어요. 따로 있구나. 네. 근데 그러면은 현우 씨는 아예 공업수학이 없다고 하시는데 네. 왜 수학이 좀 그래도 중요할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공업수학이라는 과목은 이제 전 과목 중에 선택해서 배울 수 있는 걸로 남아 있고요. 네. 그다음에 현재 그 새내기들이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과목 중에서 전산수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1, 2로 나눠져 있는데 1에서는 선형대수학을 배우고 2에서는 확률과 통계를 배워요. 네. 근데 이 과목들을 이제 컴과에서 신입생들에게 무조건 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하는 이유는 이 과목들이 나중에 가서 쓰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다뤄주고요. 뭐 쓰이는 분야를 말씀드리자면 약간 좀 뭐랄까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머신러닝, 그러니까 그 기계학습, 그 알파고 얘기는 좀 이상해. 네, 머신러닝이 좀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선형대수학과 확률통계 둘 다 쓰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정보보호 쪽에, 그러니까 보안 쪽에서 쓰이는 거는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정수론이나 그 암호학도 이제 수학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배우고요. 그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미분적분은 그냥 그렇게 딱히 많이 쓰인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학이 막 필요 없다 그게 아니라 그래도 필요는 한데 그래도 또 공대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약간 그게 수학이 약간 수단 아니요, 좀 그러니까 다루는 분야가 다른 분야의 다른 수학인 분야를 것 뭔가 같아요. 다루고 있는 것. 알겠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MC 연희 씨가 오셔야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이때까지 과를 진행을 하면서 진짜 공대에 대해서 진행을 많이 했는데 정말 막 그래서 그래도 나는 그래도 진행을 하니까 좀 알아야겠다 해가지고 친구 걸 빌려서 싹 봤는데 바로 덮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 모르겠어요. 잘하셨어요. 네, 어차피 네. 봐도
네,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것들은 지금 다 녹화가 되고 있고, 다 편집을 해서 또 올라가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네, 해주세요. 해주세요. 네, 그러면은, 그 수시 때나 정시 때 궁금하실 때 찾아보시고, 이렇게 돌려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 본다고 하시니까 뭐 안 보면 어쩔 수 없고.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6개의 질문이 다 끝이 났어요. 그래서 약간 딱딱할 뻔했는데 중간중간에 시청자분들이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정말 재밌고 행복하게 끝낼 수가 있었고요. 사실 컴퓨터라고 하면 막 구글링 그런 걸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구글링은 그냥 수단이고 우리가 컴퓨터학과에서 공부를 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고 그거를 통해서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좀 이야기하기가 그런 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공과대 성격이 조금 덜 하긴 한데 또 단과대는 공과대 소속이고 또 정보대고 그러니까 이거 약간 총 합쳐서 얘기는 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좀 나누는 경향이 있긴 한데 그래도 배우는 것들은 똑같다고 하니까 돌림판을 한번 해봐야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4개의 필드를 나눠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4개를 준비를 했어요. 하나는 하드웨어, 하나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자료 구조나 알고리즘, 그때 미니 고연전 때 했던 거, 그리고 운영체제, OS 맞죠? 맞죠? 네, 맞아요. 아, 똑똑하다. 네, 그래서 운영체제, 그리고 정보보호, 보안. 이렇게 해서 4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곤이고 또 금요일은 연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보니하니처럼 또 이름을 정해줄 거예요. 발음 못 지시다고 하는데. 네, 운영. 뭐지? 제가 사투리, 죄송해요. 운영. 그래서 곤이 연이니까 일단 운이 운이시고요. 그 다음에 진니 이름으로. 네. 진이, 운이. 네, 진이, 운이. 네. 운이 진이. 네, 운이. 네, 이렇게 하고 뭐 개인정보 왜 자주 털리냐 보안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는데 또 보안 쪽으로 네, 가고 네, 싶다고 네. 하니까 그쪽에서도 얘기를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돌려 돌림판 아시죠? 돌려 돌림판. 이게 모션이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냥 제가 만들었어요, 이거는. 네. 그냥 돌려 돌림판 하면은 지금 PD분이 마음에 안 드시면 안 돌리실 거고 그 다음에 마음에 드시면 돌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최대한 귀엽고 깜찍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명이서요? 네, 2명이서 같이 하셔도 돼요, 그 대신. 하나, 둘, 셋. 돌려 돌림판. 안 돌려주시는데요. 안 보이는 거. 아니. 안 보잖아요, 지금. 네네네. 저희를 봐주세요. 네, 지금 2분 다 학생이시고요. 졸업생 아닙니다. 네, 그렇게 해서 다시 돌려 돌림판 귀엽게 해주세요. 해볼까요? 해요? 네. 하나, 둘, 셋. 돌려 돌림판. 돌림판. 네, 이제 돌아갔습니다. 무겁게 클릭을 하셨는데 약간 고민하셨어요. 정말. 네, 그러면은 뭐가 나왔나요? 정보보호. 네. 또 진짜 이게 궁금하신 게 많은 것 같아요. 약간 음. 개인적인 질문. 왜 개인정보를 왜 털릴까요? 음. 그걸 위해서 지금 컴퓨터학과는 뭘 공부를 하고 있나요? 약간 그런 게 네. 궁금한 것 같은데 정보 보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 정보 보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보안을 어떻게 이제 처음부터 공부를 시작하는 걸 이제 배우는 거고요. 개인정보가 왜 털리냐고 하면은 여러분이 다 털리게 냅둬서 그래요. 왜요? 네, 좀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되게 많은 게 자기의 개인정보를 어떤 제공하는 기회가 인터넷을 돌아다니거나 페이스북만 돌아다니는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이제 사람들이 공유 많이 하고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어디 사이트 들어가서 무슨 또 동의 같은 거 버튼 누르면은 뭐 지금까지 했던 거 막 자기 방문했던 사람 가장 많이 방문했던 사람 이런 거 막 보여주고 그렇게 하는 것도 거기서 이제 제공을 하는 그렇게 수업을 하는 순간 페이스북에 어떤 그런 지금까지 있던 정보들이 다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그렇게 자기 정보를 이렇게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전화번호 같은 거나 저희가 핸드폰 이렇게 쓰다 보면은 뜬금없이 막 자기는 알려준 적도 없는데 이렇게 전화가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자기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인지는 못했지만 자기가 이렇게 공개되도록 놔둬서 이제 그게
넘어간 거죠. 그래서 그런 개인정보들이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사고 파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주소지나 연락처 같은 걸 이렇게 모아놓은 거를 뭐 선거할 때도 막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막 몇백만 원에 판다든지 이런 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냥 이건 약간 좀 여담이긴 한데 그 넘길 수밖에 없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뭔가를 하고 싶으면은 네. 그 넘길 수밖에 없게 만드는데 그 약간 제대로 된 회사나 어떤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데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 그 개인정보를 다루는 어떤 방침 같은 거를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규약 안에서 움직이고 그걸 어긴 거를 이제 만약에 저희 뭐 소비자가 이렇게 제시를 했을 때는 이렇게 벌금 같은 거나 이렇게 되게 제재를 받는데, 근데 저희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것들 중에서는 그런 게 아닌 게 꽤 많단 말이죠. 그래서 약간 좀 뭐라 그럴까, 네, 그냥 개인이 갑자기 막 프로그래머 잘하는 사람이 뭔가 만들고 싶어가지고 만들어버린 다음에 인터넷에 딱 올려버리면은 그냥 그 개인이 이렇게 정보를 모아서 팔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일단 이거는 약간 그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그냥 약간 개인적으로 궁금한 그런 거고, 네. 그렇게 해서 보안에 대해서 뭘 배우는지 설명해 주세요. 저도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라서 네. 이제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그 컴퓨터를 배우는 사람들이 그 공통으로 배우는 건 당연히 다 배워야 되고요. 공통으로 배우는 것들 배우면서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암호에 대해서 이제 배운다든지, 네. 아니면 현재 그러니까 보안을 위해서 있는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 보안을 위협하는 바이러스나 어떤 그런 그 핵 같은 것들이 어떻게 동작하고 어떻게 그 정보를 빼내가거나 자기가 의도한 그 행동들을 하는지를 배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야, 예, 그렇죠. 그런 것들을 알아야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걸 배우고 진로가 어디 쪽으로 가나요? 글쎄요, 저도 졸업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네. 네. 요즘에 그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고유의 어떤 그 정보 보안 부서를, 예, 최고 보안 책임자를 두고 그러니까 최고 책임자를 두면서 이제 그것 관리, 자기들의 정보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근데 큰 기업들에서는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뽑고, 근데 좀 경력자를 많이 뽑는 경우가 많아서, 네, 일단 그래서 이제 보안업체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입사원 뽑을 때도 많이 데려가서, 저 같은 경우는 그쪽을 한번 생각해보고 있긴 한데 뽑아줄지는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시는 일 정말 잘 되시길 바라고요. 네, 사실 보안을 배우더라도 진로가 좀 다양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국정원 그런 것들은 국정원, 네, 국정원 싸구기 가지 않을까요? 싸구기 가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다른 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혁진 네. 씨도 만약에 정보 보호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제가 지난 학기에 정보보호를 C를 받아가지고요. 되게 뭐 자신 있게 네. 말씀드리기 씨를 뿌리셨답니다. 아니 뭐 뿌리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받았어요. 네, 일단. 네. 네. 그 정보보호는 근데 되게 보안 쪽은 수학이랑 좀 밀접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수론이나 약간 수학적인 측면이 씨. 조금 네. 네, 부각이 되는 분야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컴퓨터 과학의 분야 중에서 좀 역사가 오래된 부분이에요. 이게 컴퓨터는 뭐 진짜 뭐 2차 대전 하면서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암호라는 거는 그 전부터 뭐 고대 이집트 때부터 있어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좀 역사가 깊고요. 그리고 저는 정말 못하고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안 하고 싶고요. 일단. 네, 네. 네, 지금 그래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사실 그 정보 보호는 진짜 우리가 아는 그 보안에 대해서 좀 배우는 것 같아요. 약간 특별하게 따로 있지는 않고. 네. 네, 그렇고 그러면 다음 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럼 또 귀엽게 돌림판 해주세요. 네. 하나, 둘, 셋. 돌려 돌림판. 진짜 힘들게 돌려주셨다 진짜. 정보 또 돌려줘야 돼요. 돌림판 해주세요. 원래 저 하나 빼고 했지 않아요? 아, 그러네. 다시 돌리겠습니다. 주작 죄송합니다. 네, 운영체제 나왔어요. 운영체제 나왔어요. 운영체제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사실 우리가 아는 OS 뭐 그렇긴 한데 어떤 거를 배우는지. 지금 이거 보고 계신 컴퓨터 있잖아요. 이 컴퓨터를 돌아가게 하는 기반이 바로 운영체제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직접 막 뭐라 그래야 되지? 컴퓨터 내부와 소통할 수 없잖아요.
물론 저는 인격체처럼 다루지만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우리 액티브, 우리 팁은. 네, 그 저는 인격체처럼 다루지만 네. 그래도 애석하게 직접 소통을 하진 못해요. 네. 그래서 운영체제가 없다면 이렇게 키보드를 눌러도 얘는 못 알아먹을 거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냥 비싼 전자기기가 되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운영체제는 이제 다른 프로그램을 정말 돌릴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프로그램의 넘버원이죠. 그 우선순위가. 네, 그런 것이 바로 운영체제고요. 운영체제에 관해서 배우는 거는 저희는 3학년 때 전공 필수 과목으로 시작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뒤로 이제 뭐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라는 과목이 있고 뭐 그 뒤에도 뭐 있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고요. 저도 3학년이라서. 네네. 그 운영체제라는 과목은 다른 학교도 뭐 그렇긴 하겠지만 컴퓨터 과학과에 꽂히면서 헬이에요. 네, 운영체제만 잘 한다면 컴퓨터 과학과에서 뭐 성적은 정말 잘 받을 수가 있는 그만큼 컴퓨터에도 중요하지만 컴퓨터 과학 학생에게도 중요한 네, 그런 게 바로 운영체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약간 예를 들어서 약간 전공 과목 같은 거 설명 좀 해주시면 배웠던 전공 과목이나. 아, 네, 지금까지 왜냐면은 이게 프로그래밍 하면은 사실 많이 들어봤긴 했는데 저희한테는 특히 저한테도 그렇고 좀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아이스 아메리카노처럼 좀 비율을 맛깔나게 해주시면. 맛깔나게요. 네네네. 되게 어렵네요. 일단 1학년 때는 기본적인 정말 프로그래밍에 대해 배워요. 네.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배우기 때문에 뭐 컴퓨터 프로그래밍,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이런 언어 위주로 배우고요. 그 언어를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잘 교수님께서 정말 혹독한 트레이닝 해주시고요. 그렇게 배워서 올라온 2학년 때는 이제 정말 컴퓨터의 내부에 대해서 조금씩 배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드웨어 테크의 기초가 되는 컴퓨터 시스템이라던가 혹은 소프트웨어 테크의 기초가 되는 자료구조 이런 것들, 그리고 좀 약간 응용 분야긴 하지만 뭐 웹 프로그래밍 다루는 인터넷 프로그래밍 이런 것들을 2학년 1학기 때 배우게 돼요. 그렇게 2학년 1학기 때 배우고 2학년 2학기 때는 좀 더 하드웨어에 특화된 쪽을 저희는 먼저 배우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 디지털 논리회로 실습 이런 하드웨어 테크 과목들을 2학년 2학기 때 배우고요. 3학년 1학기가 되면 컴퓨터에 대해서 정말 깊게 배우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처음 컴퓨터를 이제 까보는 기분이죠. 그래서 운영체제랑 컴퓨터 아키텍처라는 과목을 수강을 해요. 그 두 과목이 아까 제가 말했듯이 꽂히면서 헬이에요. 네. 그렇게 깊게 배우는 거는 제가 봤을 때 거기까지인 것 같고요. 네. 그 뒤로는 이제 조금씩 가지가 쳐져 나가는 3학년 2학기 때부터는 좀 그런 기분인 뭐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인공지능 뭐 데이터 마이닝 이런 쪽에 이제 좀 가지치는 듯한 느낌의 과목들을 배우게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정말 잘 들었고요. 일단 현우 씨도 더 설명하실 게 있나요? 저희는 그러니까 뭐 홍치 씨가 얘기했던 거랑 그 커리큘럼 상 자체는 매우 비슷해요. 이게 처음 배우는 사람들에게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대학 교육 과정이 그래서 그렇게 맞춰질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배우다가 일단 특히 지금 운영체제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운영체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컴퓨터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사람이 네.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별로 알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사람은 그냥 버튼만 눌렀을 때 내가 원하는 동작을 하면 되니까. 네. 그래서 아니,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네네네. 네. 네, 그래서 그 눌렀을 때 정확히 어떤 과정을 통해서 컴퓨터가 이 작업을 실행하는지를 이렇게 개념을 아는 게 운영체제거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과목이고 하지만 되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2학년 때까지 기본기를 되게 잘 다져야 좀 수월하게 들을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네. 네, 약간 이해가 되는 듯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뭐 학과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들은 사실 다른 학교에서도 다 이런 과들이 있으니까 그 과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만든 거고요. 정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분 한 분이 도움이 된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 두 분도 이제 그걸로 만족을 한다고 합니다. 제 생각이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시간 관계상 2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일단 수험생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들이 조금 있다고 하시는데 그 전에 질문이 있으면은 한번 받아보도록 합시다. 이게 약간 좀 느리니까 한 10초 정도 기다리도록 합시다. 네.
아, 자바랑 뭐 C 언어 이렇게 있는데 네네네. 종류들이 정말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언어들인가요? 엄청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있는데 보통 처음에 배울 때 보통 뭐 C 배우시는 분도 있고 파이썬 배우시는 분도 있고 자바 배우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언어가 다르다는 거는 그러니까 뭐 설계한 처음 용도도 다를 것이고 그 언어가 우리는 어떤 걸 강점으로 내밀겠다는 것도 다를 거예요. 그래서 뭘 배우든지 뭐 처음엔 크게 상관없어요. 크게 상관없는데 그 본인이 원하시는 언어를 배우시면 돼요. 원하시는 언어를 배우고 그렇게 하나를 정말 잘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거는 사실 굳이 새로 배우는 건 어렵잖아요. 저도 1학년 때 뭐 처음에 C 언어를 배웠어요. 그런데 뭐 C++, 파이썬, 자바 배우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거든요. 그 하나를 잘하면 그 나머지는 좀 어느 정도 따라오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하나를 하다 보면은 그래도 다른 것들을 좀 네. 쉽게. 쉽게 할 수 배울 수 있어요.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약간 대학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대학 이름이 막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것보다는 그 과를 가고 싶어서 다 저 같은 경우에도 다 미디어학부, 뭐 신방과, 그러니까 다 똑같은 과잖아요. 다 지원을 했었는데 두 분은 다 그러면 다 컴퓨터 그쪽으로 지원을 하셨던 건가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습니다. 조금 달라요. 왜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뭐 좀 제가 뭐 암모나이트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네네. 그때 당시에는 연세대학교 조기 졸업자 전형이라는 게 있었어요. 오, 그래서 그 전형으로 쓰려면 이제 그 전형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이제 연세대학교 외에는 몇 군데 없거든요. 그래서 네. 연세대학교 이제 그 설명돼 있는 그 자료지를 펴놓고 이제 여기서 어디에 지원할 것인가라는 걸 좀 고민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의 뭐 지금도 그렇지만 명확하게 뭘 해야겠다라는 딱히 그런 게 없어서 그래서 저는 그냥 제일 재밌어 보이는데 그래서 컴퓨터 정보공학부 이렇게 해서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뭐 과에 대해서 진짜 오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고 재밌어. 재밌어 보여서 재밌어 보여요. 사실 이런 연고 TV가 그때 없었으니까 과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그렇죠. 재밌어 보이구나 해서 왔는데 그래도 재미를 느끼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받아보고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거의 다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그 1시간 동안 그 컴퓨터학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계속 그냥 뭘 읽어야 될지 확인을 하고 있는데, 컴퓨터 전공 관련해서 전공 관련이 있는 그 전공에 관련된 동아리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지, 대외 활동 같은 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하고 싶은 게 또 따로 있는지 그런 걸 물어보는 것 같은데, 하고 있는 뭐 동아리나 대외 활동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하고 싶은 대외 활동이나 동아리가 있는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지금은 아니지만 이제 어제부터 내일까지 하고 있는 그 해킹 관련 컨퍼런스가 있어요. 네. 대학생들끼리 모여서 이제 그 세미나도 진행하고 막 그 공부도 해보고 이런 기회를 갖는 데가 있는데 지금 그런 거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약간 대외 활동이라고 하면 조금 이게 뭐 대외 활동이라는 게 정의가 딱히 내려진 게 아니지만 한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 이제 해외 사이트긴 한데 codeforces.com이라고 이제 매주 알고리즘 대회를 여는 그런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 전 세계 사람들이랑 겨룰 수 있고 저도 이제 시간만 잘 맞다면 이게 해외 사이트다 보니까 저희 시간으로 새벽 1시부터 3시까지 대회고 뭐 12시부터 2시까지 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이트의 대회를 저도 시간 나면 꾸준히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랑 겨루고 그러면 그거 이제 그 롤처럼 이제 레이팅도 나와요. 레이팅 나오면 뭐 저는 좀 쪽팔리지만 한 1450 이 정도 되고요. 그런 걸로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야 이번에 뭐 대회 나가봤냐 이러면 재밌더라 어렵더라 뭐 이러면 그냥 이 정도? 근데 그게 전공 관련된 거였는데 정말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재미로 알고리즘을 하는, 전 봐도 모르겠는, 아무튼 뭐 그런 걸 하신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질문은 끝이 났고요. 오른쪽 분 다시 한번 말씀해줘. 영어를 못 들었다는데 그 얘기를. 네, 그 해외 사이트 중에 codeforces.com이라고 네, 지금 여기 네네 마복자님께서 말씀해 주시네요. 맞죠? 네 여기 네네. 맞아요.
네, 저 코드포스닷컴에 가면 코드도 좋아요. 대회가 이제 주 보통 1에서 2회 열려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본인이 신청을 하셔서 그럼 그 시간에 사이트에 접속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정말 재밌어요. 재밌다고 하십니다. 네. 한번 해보세요. 네, 그리고 참사리 맛집 추천하는데 저는 춘자 가세요. 춘자 맛있습니다. 그리고 벤또가 맛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맛있죠. 네, 벤또 진짜 맛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사실 입시를 좀 겪은 지는 오래된 저도 1사학번이고 다 1사학번, 1학번 이렇게 되니까 진짜 입학을 한 지 좀 됐긴 했죠. 하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입시 생활 겪어본 학생으로서 해줄 말이 있으시면 한 마디씩 해주세요. 그럼 일단 현우 씨부터. 일단 요즘 공부하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고요. 열심히 하세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네. 네. 네, 지금 뭐 수능 이제 100일도 남지 않은 고등학교 3학년 분들은 뭐 이거 물론 안 보고 계시겠지만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피땀이 결코 배신하진 않을 거예요. 네. 진짜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저희들 그리고 하석 아니에요. 학교 열심히 아니에요? 다니고 있습니다. 하석 정도는 아니죠. 3학년이면 화석이에요. 아닌가? 아니죠.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어디 가면 1호라 그래요. 아 진짜요? 네? 1호 갔다고. 왜 거짓말해요? 저는 인류라고. 아닙니다. 네. 네, 도원맨님께서 별풍선 아, 12개 선물해 줄 거예요. 남은 거 뿌리고 갔네요. 네네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네, 1사번이면 어린 거예요, 생각보다. 물론 저는 어리지 않지만 1사번이면 어린 거죠. 네. 네네, 어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젊은 오빠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진짜 열심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그렇게 시청자분들이 말하는 하석이기 때문에 진짜 열심히 해란 말밖에는 사실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저희들이 막 말을 해봤자 와닿지 않을 수도 있고, 얘네들은 뭐, 대학 입학한 지 3년이나 된 애들이, 몇 년 된 애들이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좀 말을 짧게 했긴 했는데, 아무튼, 여기 컴퓨터 과학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러 온 분들이시니까, 나중에 또 유튜브 확인해 주셔서, 과에 대해서 정보를 좀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이 공개 하나 하시는데 잘 나이 공개는 고니팬님께서 별풍선 1개 선물해 주셨어요. 네? 고니팬님께서 제 자랑. 네. 네. 제 자랑. 알겠습니다. MC 나이 궁금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네, 근데 제 앞머리가요. 이게 오다가 땀에 젖어가지고 갈라졌어요. 머리숱이 원래 좀 없어요. 졸업 후 전망이 좀 궁금하시대요. 어떻게 보시는지 컴퓨터학과랑 컴퓨터학과의 졸업 후 전망. 일단 졸업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네. 요즘에는 되게 꽤 많은 학생들이 대학원 진학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게 특히 뭐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대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대학원을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요. 뭐 바로 이제 학부 졸업하고 취직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컴퓨터과학과의 취업 후 전망은 솔직히 지금 현재 어느 공과대학 다른 과보다 뭐 디스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최고 수준이에요. 정말 아웃풋은 자부할 수 있고요. 그걸 반영하는 게 사실 뭐 입시 결과잖아요. 뭐 이렇게 이번에는 의치컴이라고 그 정도로 컴퓨터과학과는 정말 인기가 많다. 네, 인기도 많고 아웃풋도 좋아요. 그리고 군대 문제도 뭐 다른 과는 제가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2학년 마치고 이제 병역 특례도 많이 이제 개발자 뽑는 회사가 정말 많기 때문에 병역 특례도 많이 가고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것까지 얘기를 현실적인 건 아무튼 네. 네, 이게 뭐 그게 전망이니까요.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네, 남자한테 정말 중요한 문제. 네네네. 그래서 네, 뭐 병역 특례 회사도 되게 많고 아웃풋도 정말 공대 최고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요새 그러니까 질문이 올라갔었던 건데 요새 IT 트렌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최근에 막 포켓몬고 때문에 증강현실 얘기 VR, 많았잖아요. 네. 얼마 작년이었던가 알파고도 나왔었고 해가지고 네네. 주로 뭔가 크게 이슈가 터지는 게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 관련한 어떤 내용들이라. 네. 근데 트렌드가 이렇게 발생을 하면은 한국 특성상 좀 따라가려고 막 열심히 아등바등하는 그런 게 있긴 한데 그거를 얼마나 자기가 대비를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냥 그 평소에 관심이 있는 분야를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밖에 맞아요. 없죠. 알겠습니다. 트렌드를 읽고 막 움직이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 사실 뭐 알파고 작년에 되게 기사도 많이 나오고 좀 큰 사회적 이슈였잖아요. 근데 그 알파고로 인해서 지금의 인공지능 분야가 이렇게 각광받기 직전에 인공지능은 정말 그 말라 비틀어지기 진짜 일부 직전이었대요. 그 정도로 이게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그게 빠르게 변화하는 지금 진짜 21세기를 대변하는 네,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유망한 분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포켓몬고처럼 막 증강현실이라던가 아니면 지금 한참 찍고 있는 인공지능이라던가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그리고 지금 조용한 뭐 인베디드나 뭐 하드웨어 이런 쪽이 언제 또 터질지 이거는 정말 가늠할 수가 없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트렌드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을 해드릴 수는 있지만 이 트렌드가 어떻게 될 거다 어떤 게 유명해질 거다 이런 거는 절대 보장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야기 다 많이 들었고 사실 저희들이 3분의 방송 종료예요. 그래서 일단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에 대해서 어필 같은 거는 사실 방금 그 컴퓨터학과, 컴퓨터과학과의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다 한 걸로 좀 충분한 것 같고 이제 정리를 조금씩 해야겠죠.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궁금하신 것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약간 사회적인 문제나 아무튼 뭐 그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같이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좀 힘들 것 같고 컴퓨터학과는 이제 끝이 났으니까 11시부터 녹화 방송을 다시 시작을 할 거예요. 1시까지.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튜브 구독하시고 유튜브에서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 올라오는 것들 중에 예전에 했었던 것들도 좀 몇 있으니까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 두 분이 장기자랑 준비를 해오셨대요. 마지막으로. 네? 시청자분들 네? 진짜 100명이 아직까지 있으신데 너무 감사드린데 네. 장기자랑 하나씩 또 준비를 해오셨대요. 그래서 지금 이거 준비하느라 밤을 새셔가지고 밤새는 이유가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수고하셨고요. 네, 지금 고니 누나 춘천님께서 계속 춤을 저한테 추라고 하는데 4년 마지막 날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년 마지막 날. 그리고 그거 장기자랑 준비해 오셨다는데 어떤 장기자랑을 준비하셨나요? 네? 어떤 장기자랑을 준비하셨나요? 아 그래요? 없다고 합니다. 네. 네, 허언증이었어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제가 아 깜짝이야. 거짓말을 좀 쳤어요. 죄송해요. 아무튼 그래서 약간 네,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일단 제가 약간 마지막으로 어떻게 할지가 약간 저는 좀 못해요. 그거를 어떻게 끝이 클로징 멘트 낼까요? 아니에요? 네네, 어떻게 끝낼까요? 다음 시간에 저희는 없겠지만 이제 뭐 다른 걸로 찾아뵙겠습니다 하고 짧게 끝내면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4년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게 4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고등학생들을 그러니까 지금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4년을 책임지겠다 이렇게 해서 학과에 대한 선물하고요. 국민 MC 고니님께서 별풍선 100개를 선물해 주셨어요. 와. 네. 네. 그래서 나중에 페이스북 그거 좋아요 누르시고 그거 유튜브 구독하시고 저하고 나중에 그 캠퍼스 투어 한번 하도록 합시다.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분들도 같이 오신대요. 네. 그래서 네? 같이 네. 같이 하시고 같이 놀도록 네. 합시다. 민족의 아리아를 쳐달라는데 이게 그 캠퍼스 투어 때 그때는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이분들도 같이 이거 쳐드릴 거래요. 그래서 그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재학생도 캠퍼스 투어 가능하고 네, 40살 캠퍼스 투어 필참 가능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엄마, 캠퍼스 투어 나랑 합시다. 그리고 또 네, 대학 중도 고등학생들도 가능하고 그냥 뭐 오세요. 와서 학식 먹고 중강에서 같이 놀고 그 유튜브 구독하시고 페이스북 그거 좋아요 누르시면 언제든지 보실 수 있으니까.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졸업식도 괜찮습니다. 뭐 학식 뭐 아무거나 다 먹어요. 일단 아무튼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이 이제 게스트니까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너무 아쉬운데 나중에 또 아쉬워서 특집 방송으로 오실 거죠.
불러주시면 저는 또 올 것 같아요. 오실 거죠? 와야겠죠? 네, 그래서 여기 말고 네. 네, 그 캠퍼스 투어에서 보도록 하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고 다음 과는 수요일은 제 과예요. 미디어와 그러니까 고려대 미디어 연세대 언론 홍보 영상학부입니다. 네, 그래서 진짜 관심 있으신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무슨 PD님, 그러니까 개발자 방금 있으신 기범씨, IT 남자예요, 여자가 아니라. 네, 아닌가? 아무튼 그래서, 그래서 미디어 학부가 궁금할 거예요. 수요일 9시에 오시면 됩니다. 이분들 말고 다른 또 두 분들이 진짜 재밌는 걸 많이 준비하고 좋은 이야기들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신다니까 좀만 기다려 주시면 되고요. 미디어관 수업이 있는데 보면 아는 척하고 제가 휴학생이라서 미디어관 언제 갈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고 지금 11시가 일단 넘어갔어요. 그래서 미디어는 그 유정원 씨와 그 황윤기 씨가 나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진짜 제 과라서 너무 기대되고 할 얘기도 많을 것 같아요. 할 얘기도 진짜 많고 진짜 막 방금 이야기하는 뭐 영화 찍나요? 뭐 하나요? PPT 잘 만드나요? 포토샵 잘 만드나요? 영상도 잘 만들겠네. 아무튼 뭐 그런 오해들이 이만큼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보시고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때 제가 게스트래. MC로 또 돌아오도록 할 거고요. 이제 두 분 다 이제 마지막 시청자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2시간 동안 같이 해주신. 고마워요. 네, 이 방송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중고등학생 분들 이거 보고 계신다면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거예요. 네. 나 나중에 보시면 밥 사준다고 하니까 나 보면은 네, 연고 TV 보고 컴과 들었다면 박수 드릴게요. 와. 네. 좋고. 그 다음에 얘기해주세요. 저요? 네. 했잖아요. 네, 여기서 끝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알겠어요. 죄송합니다. 좀 끝내주세요. 아, 네. 네. 제가 약간 실이 나서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은 방송 종료하도록 하고 수요일 9시에 만나도록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